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북경 올림픽, 그걸 계기로 해서 오늘은 올림픽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란 말의 어원을 혹시 아실란지 모르겠네요. 우리 스포츠란 말은 이것도 상당히 영적, 이 샤먼 무당 쪽에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히말라야 등산하는 사람들이 안내자를 잡을 때 그 사람들 짐꾼을 포터라 그러죠. 포터. 스포츠의 어원이 라틴어로 포르타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접두사 DES, 디스포르타레, 이 스포츠의 어원입니다. 그럼 이 포르타레는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건 말이죠, 서양의 도시 국가들 있잖아요. 도시 국가들끼리 옛날에는 전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테네, 로마, 스파르타, 이런 데. 근데 이게 옛날 지중해 전쟁에서 제일 유명한 전쟁이 아테네와 스파르타죠. 스파르타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군사력이 강한 군대입니다. 싸웠다면 이기고요. 그 나라는 애가 태어나면은 7살이 되면은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병영 생활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군대 생활을 합니다. 그 야지에서 험하게 먹고 키우면서 정예 병사로 키워가지고 이제 그들을 전쟁에 투입시키고 하는 아주 뛰어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훈련도 아주 혹독하게 시켰기 때문에 지금도 운동선수들이 죽을 똥 살 똥 혹독한 훈련을 스파르타식 훈련이라고 하는 게 그 스파르타라는 도시 국가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 시대에 그 도시 국가들끼리 맨날 전쟁만 하니까 전쟁을 본딴 운동 경기를 모여서 하자 하고 시작됐던 것이 이게 그 스포츠의 어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포르타레라고 하는 이 포터는 말이죠, 전쟁에서 이 병사가 하나 죽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병사가 죽으면은 그가 입었던 옷, 입었던 신, 이런 유품들은 달고 집에다 가져다가 주는 사람들을 포르타레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게 샤먼적 요소가 포함됐냐면은 이 포르타레는 죽은 애 옷을 입고 집에까지 가면은 귀신이 자기한테 같이 붙어서 따라올 줄 알고 그걸 들고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이게 육상 경기의 시초입니다. 100m, 200m, 400m 이렇게 열심히 뛰어간 사람들을 포르타레라 그랬고, 그게 이제 지금 영어로 바뀌어서 포터라 그러죠. 근데 이게 나중에 로마로 건너와서는 이탈리아 지방의 도시 국가들은 말이죠, 지형상 인접과 교류가 참 드뭅니다. 교류가 참 드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운동 경기를 하면서 친목도 다지고 전쟁을 서로 하지 않고 우리끼리 놀자.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게 하나 들어 있습니다. 놀기는 놀되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하는, 이런 요새로 말하자면 이제 메달권에 드는 사람들을 선발하는데, 이 선발한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은 우수한 군인을 만드는 종마 역할을 한 겁니다.
거기에 즉 그 당시에 올림픽을 할 때는 여성이 참전 금지가 아니라 여성은 오로지 구경꾼만 가능했던 것이 뛰어난 전사가 될 만한 예비 후보들을 선별해가지고 하룻밤 데리고 자면서 씨앗을 품는 것이 올림픽의 주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경제력의 가장 큰 세계가 자본과 노동과 토지인데 노동력은 식구만이 만들어내는 게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을 보면은 자식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 문화, 우리 동양에서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천재의식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몇 날 며칠 술 마시고 노래하고 두드리고 묻고 놀면서 남녀간에 교접을 하도록 권장을 했던 것이 천재의식이었거든요. 자식 많이 낳으라고. 그 서양에서는 비슷한 행사로 올림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뛰어난 종마가 눈에 딱 뜨이면은 귀족 여자들이나 귀족의 자제들이, 여성 자제들이 아빠 저 남자 이러면은 그 남자를 데리고 와서 종마 형태로 꾸렸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 올림픽 할 때 성화 채집하는 것 아시죠? 그래서 올림픽이란 이름 자체가 올림푸스 산에서 불을 받아왔기 때문에 올림픽이란 이름이 산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근데 그 성화체화하는 그 장면을 한번 보면 지금까지도 옛날 의식이 그대로 내려와 있던 것이 칠선녀가 춤을 추면서 성화를 채집하거든요. 돋보기 큰 것 갖다 놔놓고 여사제들이 산에서 태양의 불을 받아가지고 양의 기운을 잔뜩 받아서 성화를 밝힙니다. 상상이 가시죠? 왜 하늘의 불을, 그것도 산에서 여사제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옛날 사람들은 신은 산에서 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동서양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선할 때 선자를 보면은 사람 인변의 매산자거든요. 그 신 따로 선 따로가 아니라 신은 산에 사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도 닦으러 가면 산에 가죠. 저작거려서 도 안 닦습니다. 산속에서 산기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그게 올림픽 정신에도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올림픽 선수촌에는요, 아직까지도 옛날 문화가 남아있는 것이, 옛날에는 구경하던 귀족 여자들이 종마를 골라가지고 하루 데리고 잤지만은 지금은 선수촌에서 남녀 선수끼리 굉장히 개방적인 형태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선수촌 거기에 만들어낼 때에 여러 가지 그 품목들이 많이 이제 준비를 하는데 필수 품목이 콘돔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개방시켜 버리거든요. 그 올림픽 정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지금 북경 올림픽도 지금 뭐 동양 문화권에 있지만은 그 문화는 그대로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 스포츠에 말이죠. 올림픽 종목들이 만들어진 거 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도시 국가들끼리 전쟁을 하게 될 경우에 고대 전쟁은 전부 몸과 칼이죠. 그래서 이 육상 경기를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막 달리기, 높이 뛰기, 멀리 던지기, 창 던지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보병들이 전투할 때 했던 그 전투 기량을 스포츠화해서 만든 것이고, 공성 전투가 있습니다. 그 성을 치고 있으면 그 성에다가 이제 공격하는 거를, 그 우리 장대 높이뛰기가 바로 그 공성 전투에서 나온 거고요. 투포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돌멩이 집어 던지는 훈련이고, 그 다음에 돌멩이에다가 끈 매달아 가지고 열심히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성 전투에서 그런 게 나온 겁니다. 근대 올림픽이 이제 프랑스에서 그 쿠베르탱 남작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더 추가된 것은 제국주의 열강들의 땅 따먹기 게임이 추가된 게 네트로 하는 스포츠입니다. 배구 있죠. 테니스 있죠. 배드민턴 있죠. 네트로 하는 건 말이죠. 그 당시에 이 근대 올림픽 창시자였던 그 당시에는 이 식민지 쟁탈전이 치열할 때였기 때문에 내 땅 얘기는 오지 마라. 여기는 내 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검거 놓은 데서 그 여기는 이거는 네 먹어라. 이거는 내 먹어라. 아프리카를 잡아먹고 동아시아를 잡아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덜란드, 영국,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도 잡아먹고 영국은 뭐 중국까지 잡아먹었잖아요. 이런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에서 나온 게 소위 말해 공 가지고 노는 축구, 배구, 네트 가지고 노는 그런 모든 스포츠가 거기서 유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발달할수록 웃기는 게 이제 놀이가 거기에 추가가 됩니다. 놀이나 스포츠나 도라고 하는 것은 몸 쓰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몸 쓰는 놀이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올림픽을 종목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은 겨울에만 군인들이 하는 체력 단련 역할이 했기 때문에 얼음판에서 달릴 때 만들었던 장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 더 발달해가 스케이트라는 것으로서 날아가지만은 눈밭에서 싸우는 유럽 알프스의 그 전사들은 나무로 만드는 스키를 가지고 빨리 공격하는 기동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지금도 말이죠. 스키 타고 다니면서 사격하고 총 쏘고 하는 그게 아직 남아있죠. 그게 뭐라 그러더라? 드라이슬론인가 무슨 슬론이라 이름 붙인 것 같은데, 스키 타고 가서 앉아서 총 쏘고 빵빵 쏘고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전쟁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세계의 스포츠나 놀이나 도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화적 형태를 압축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놀이판이죠. 지금 그 놀이판에는 말이죠. 성패를 갈라야 인간들이 집중을 합니다. 이기고 지고 있는 데 있어서. 자, 성패를 가르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핵심되는 게 판정관이거든요. 심판. 그런데 판정관이 제대로 합니까? 옛부터 심판은 매수가 심했습니다. 아주 옛날 그 로마 올림픽을 할 때 네로가 출전을 하거든요. 우리가 폭군으로 알려진 네로. 전 종목 출전에 전 종목 금메달입니다. 그 심판관이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네로를 이기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네로가 졌다 선언한 순간에 그날 저녁에 사형당합니다. 목 베어버렸으니까. 그럼 심판은 어떻게 합니까? 공포에 의한 네로의 우승을 만들어 놓고, 근래에는 이게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심판은 거의 다 매수합니다. 자국 올림픽 할 때는,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할 때 우리는 매수 안 한 줄 아십니까? 그 홈 경기의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 심판들 매수하기가 가장 좋거든요. 88 올림픽 유치할 때 말이죠. 제일 1등 유공자가 정주영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올림픽 유치하는 데 큰 공을 세웁니다. 뭘로 했을까요? 돈으로 딱 두 가지입니다. 돈과 여자입니다. 심판 매수하는 거. 특히 돈과 여자로 심판 매수하는데 중국은 아주 뛰어납니다. 저들은 옛날부터 황제 접대라 그래가지고 황제 접대할 때 돈뿐만 아니라 그 뛰어난 화족 여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심판 한 명당 대여섯 명을 여자를 붙입니다. 낮에 시중 들는 여자면 대여섯 명이 별 문제가 아니죠. 맥시멈 12명까지 붙인다고 합니다. 반에. 그래서 해외 심판들 중국에 와가지고 그런 접대 한 두세 번 받아보면 맛이 갓버립니다. 그 천하 없는 빙상 경기 연맹에 어떻고 중국 애들 어떻고 하죠.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절마들 저거 당했구나. 중국 정치인 매수도 하고 간첩도 만들어내고 이러는데 걔들은 그 사람 잡는 귀재들이거든요. 우리 억울해 할 필요 없습니다. 심판 매수하는 그 매수 당한 놈들 돈과 여자 가지고 완전히 뿅 가가지고 자기가 한다고 해가지고 한때 욕만 들어보면 그뿐인데 그것도 돈도 그냥 보통 작게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왕창 집어주거든요. 그럼 눈 한번 벌쩍 감아버리면 되는 건데 옛날 네로를 우승을 시켰던 그런 심판들이나 지금의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한테 접대받아서 매수된 심판들이나 그놈입니다. 이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스포츠 경기에 이제 공정한 룰이 이렇게 게임 진행되지 않으면 그 스포츠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엄청 분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금메달 딴 이 친구 보면 거의 도인이 뛰다, 도인. 그 웃고 벗어 던지고 지나간 거는 다시 되돌리면 현재가 되어버린다. 우리 인간의 과거의 기억들 중에 안 좋았던 기억들을 확 떠올리는 순간에 바로 현재가 돼서 그것들은 내 몸을 때리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생에서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음에도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기억이 나를 때릴 경우에 누구 손해입니까? 내만 다치잖아요. 여기서 예수가 이야기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갖다가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그 원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돼가지고 나를 때리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려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금메달 딴 황대현이가 그 지나간 걸 싹싹 지워버리고 그 다음 경기에 집중하는 건 바로 수련자의 자세고 도인의 자세입니다. 오늘 스포츠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도의 정신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봤습니다. 세상 이야기니까 그냥 한번 듣고 즐기고 마십시오. 예, 고맙습니다.